첫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았던 정수경 씨는 두 번째 임신을 하면서 큰 결심을 했다. 국내선 아직 생소한 V백, 즉 한 번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제가 첫애를 진통을 하긴 하다가 한 6시간 하다가 낳았는데 수술실에서 딱 눈을 뜨니까 제가 애를 낳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기분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자연분만한 애들을 보면은 되게 막 엄마로서 되게 감동적인 것 같고 뭔가를 꼭 해낸 것 같은 진짜 이제 여자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애를 낳아봐야 어머니가 진정 어머니가 된다. 그러나 아무나 V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V백이 비교적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0.7%의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자궁 파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안전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무래도 수술을 2번 했던 경우는 자궁 파열 이율이 높아서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식이 자궁을 횡절로 했던 경우가 중요한데 만약 그 첫 번째 아기를 제왕절개 했던 이유가 전치태반이라든가 아니면 아기가 횡위로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매우 조사 나이 때 수술했던 경우는 자궁절개를 종절개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의무기록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아기가 너무 큰 경우, 4kg 이상의 큰 경우라든가 골반이 매우 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이틀 뒤 새벽, 정확히 예정일에 맞춰 진통이 시작됐다. 진행이 한 3배로 빠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주지 않을게요. 어렵게 결정한 자연분만. 정수경 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손 안으로 넣으세요. 손 안으로. 진통 간격이 짧아지면서 침대가 분만실로 옮겨졌다. 진통이 시작된 지 3시간.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다. 첫 아이를 낳을 때 6시간을 진통하고도 결국 수술을 해야 했던 정수경 씨는 아기와 가슴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워했다. 제왕절개 때와는 전혀 다른 모성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애를 낳았구나, 내가 이제 엄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풀린 것 같아. 수술할 때는 수술해서 나왔을 때는 이게 그냥 허망한 그런 기분하고 속상한 거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자연분만 하니까 되게 행복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되게 뿌듯해요. 최근 국내에서는 V백 산모들의 인터넷 모임이 결성될 정도로 V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만여 명의 회원. 이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자연분만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름다운 출산의 회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이제 V백이라는 용어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둘째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술을 했을 때보다는 자연분만 회원들은 한결같이 제왕절개 수술의 부작용과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수술하고 나서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염증 때문에 이제 열이 막 39도 넘어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인가 3번을 갔다가 이제 막 병원에 가서 막 며칠 동안 약 먹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할 게 못 되는구나.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기를 낳은 건가, 정말 제가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왜냐면 그런 장면을 제가 전혀 보지를 못했으니까 막 아기가 바뀐 거는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100여 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수술 후의 상실감 때문에 V백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제왕절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다는 산모가 절반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자연 분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선정된 인천의 한 병원. 밀어 그대로. 그렇지. 나오려고 그런다. 조금만 더 밀어요. 그렇지. 올라오네. 이곳에선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 산모에게 수술을 권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 분만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여기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왕절개보다 자연 분만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방어진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수술을 안 해줬느냐. 그리고 나중에 심하면 이제 물어내라 이렇게 되니까 참 끝까지 지키고 있는다는 게 물론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91년 이후 2배 이상 높아졌고 최근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있는 김은정 씨. 산모는 자연 분만을 원했지만 아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아기를 출산시키는 수술은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과다출혈이나 산후합병증 등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산모에겐 아기의 체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분만 형태는 자연 질식 분만이죠. 그런데 그 가장 최선이 무엇이냐는 환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 환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주치의가 판단을 하죠. 김은정 씨처럼 아기가 너무 크거나 태아와 태반의 위치가 정상이 아닐 경우 자연 분만은 매우 힘들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들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도 엄마나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서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불필요하게 또는 잘못된 어떤 미신이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조언 때문에 미용 효과라든가 뭔가 사주에 따르는 그런 그 유도된 제왕절개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